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동현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제 작업을 소개하기 전 두 가지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패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혹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룩북 속 패션 모델, 아니면 SNS 속 패션 인플루엔서, 그것도 아니면 공항 패션이라 불리는 연예인 분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패션 하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1호선의 독특한 아저씨, 아니면 편안한 옷차림의 어머님, 그것도 아니면 아무 이미지도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멋지다 라는 단어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모습일 건데요. 저 또한 지금의 작업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패션, 그러면 추레한 모습만을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막상 길거리로 나서서 작업을 해보니 제가 가진 고정관념들은 많이 깨졌는데요. 어떤 작업이냐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찍은 어르신들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분들이 제가 길에서 찍은 어르신 분들입니다. 제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한국이라고 하며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모두 한국 분들이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라 부르는 연령대의 분들입니다. 저는 스트릿 포토그래피라는 장르를 찍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틱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이 저의 작업입니다. 저의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멋진 어르신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또는 아버님처럼 멋진 분을 찍는 사진 작가인데요. 혹시 괜찮으면 사진 한 장 찍어 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찍어서 뭐하게, 어디 쓰게 하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멋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한 10분 중 3분 정도가 승낙해 주십니다. 그렇게 황금 같은 승낙을 받은 후 그분의 옷차림과 가장 비슷한 배경이 있는 골목을 찾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뒤에처럼 뻣뻣하게 굳어 계신데요. 이때 저는 저만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칭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거리에서 본 분 중에 가장 멋지세요. 또는 이왕 찍는 것도 잘 찍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까지 굳은 표정은 사라지고 뒤에 같이 미소만이 가득한 사진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연락처를 받고 사진을 보내드리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사진을 보내드리다 보니 제 휴대폰에는 어르신들의 연락처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디아 같은 GIF 파일들이 메시지로 오곤 하는데요. 네, 저는 지난 4년간 길에서 멋진 어르신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르신들의 패션 하면 추레한 모습만을 떠올렸을까요? 그건 우리가 어르신들의 패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패션 속에서 개성과 색깔이 넘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패션에서의 여백입니다. 지금은 이런 가정이 익숙해진 제가 처음부터 어르신의 패션을 찍었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저 옷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할머니께서 아동복 장사를 하시다 보니 남들에 비해 좀 옷을 빨리 접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웹 매거진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선 휴가 나올 때마다 패션 매거진을 사서 복귀하곤 했죠. 특히 저는 패션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길거리 패션, 스트릿 스냅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길거리 위 살아있는 패션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던 저는 홀로 떠난 유럽 여행에서 처음으로 스트릿 패션을 찍게 됩니다. 폴란드 광장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빨간색 코트에 빨간색 와이드 팬츠를 한 여성분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손에는
여행을 찍기 위해 가져온 필름 카메라가 있었고 처음으로 용기 내 보기로 하죠. 다가갔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케이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사진이 저의 첫 스트릿 스냅 사진입니다. 그 후에도 저는 스트릿 패션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취업준비생이던 그날도 머리도 식힐 겸 동묘를 걷고 있었죠. 그때 옷이 쌓여진 곳에서 옷을 찾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다가갔고 사진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저분의 존재를 몰랐지? 그리고 나는 왜 저 사람을 보고 멋지다라고 느끼는지. 저는 그 궁금증을 쫓기 위해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멋진 분들의 패션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쌓아가니 예상치도 못한 기회들이 함께 찾아왔는데요. 보그 코리아로부터 오버로 멋쟁이 어머님을 주제로 촬영을 제안받은 것이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들을 거의 찍어본 적이 없었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작업을 놓칠 수 없어 저는 취업 준비를 뒤로 하고 완전히 올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 어머님의 사진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남대문 앞에서 한 어머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오전부터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좀 지쳐 있는 상황에서 벤치 앞에 이렇게 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 지하철 입구에서 2분의 어머님이 걸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은색 부츠에 롱코트, 그리고 꽃받침 같은 머플러와 독특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독특한 모자, 거기에다가 빨간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신 분이셨죠.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촬영 요청을 하고 사진을 찍죠. 바로 이 뒤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보그 코리아에서 저를 소개하는 첫 페이지에 실리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후 저는 서울의 시니어 패션을 담아보기로 합니다. 작업 반경을 동묘에서 서울 전체로 옮겨 나갔죠. 사실 한 장도 못 찍고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패션에서의 여백을 세상에 공유하고 싶어 끝까지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반 정도 작업을 하니 책을 낼 만한 분량이 쌓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목표 금액의 1000%를 넘기며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제 책 이름이 MUT 하고 멋입니다. MUT는 그냥 멋을 영어로 발음하는 대로 적은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감정에서 멋지다, 멋진데 하는 멋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에 굳이 스타일리시나 나이스 등으로 수정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장소별로 특징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묘 같은 경우 소위 굴러먹다 온 옷이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옷들을 하는 게 특징이죠. 네, 이곳에선 박진옥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핑크색 머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촬영 요청을 드리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삼천포에서 오랫동안 미장원을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이셨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해보시다 결국 다 지겨워서 핑크색으로 염색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머리를 찍고 어머님들의 헤어에 좀 더 집중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어머님들의 헤어 그러면 검정색 파마머리만 있는 줄 알았지만 색깔이 빠진 흰색 머리는 다른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도화지가 되어 본인만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처럼요.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카바레라던가 나이트클럽 그리고 양장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 세미 캐주얼 옷을 입은 어르신이나 아니면 반짝이 의상, 무대 의상을 입은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옆 인사동은 옛날부터 갤러리와 화방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보니 천년 염색을 사용한 옷이나 폼이 넓은 실루엣의 옷을 입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이무성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빨간색 베레모에 오렌지색 자켓, 그리고 흰색 치노 팬츠 속 숨겨진 빨간색 양말이 매력적이었죠. 다가가서 촬영을 하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1959년부터 사파가로 활동하신 예술가 분이셨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전시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본인이 그린 작품을 보여주시며 예술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셨죠. 인사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남대문의 패션은 또 다른데요. 남대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이 많아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같은 원색 컬러를 사용하신 어머님들을 주로 볼 수 있으며 외국 할머니처럼 큰 귀걸이나 알 반지 등을 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3명의 어머님을 만나는데요. 저희는 작업이 끝난 후 어머님과 제법 친해져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에는 패션 디자이너 생활을 하시다 남대문에서 가게도 하시고 몇 년 전쯤에 남대문 가게를 접으시고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신 패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국 때 어머님과 대화를 했던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저기 뭐야 팬데믹이고 막 그래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역시 그냥 마스크 좀 벗기 전에도 뭐 그냥 어쨌든 그 뭐 화장 안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어디 가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응? 그런 거 같아. 나는 그런 거 같아. 재밌지 않나요? 이처럼 본인의 멋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음악, 영화, 예술 등은 전세대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작품들은 다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죽기 전까지 컬렉션을 발표했고 루이치 사카모토는 젊은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음악을 내었고 윤여정 선생님 또한 연기를 통해 70세가 넘은 나이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스타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패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 왔지만 그 속에는 항상 과거와 연결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패션 아이템은 과거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스타일은 다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에게 언제부터 옷을 좋아했는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하십니다. 옷을 좋아하던 소년, 소녀가 옷을 좋아하던 청춘이 된 것이고 옷을 좋아하던 청춘이 옷을 좋아하던 중년이 된 것이고 옷을 좋아하던 중년이 옷을 좋아하는 노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 내 모습을 점검하듯 저분들 또한 그 시간에 본인의 모습을 탐구하였기에 본인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 눈에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하다 보면 점점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멋이라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경험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 패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세련되거나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제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그들의 삶과 일치하고 그들의 취향을 방영합니다. 제가 촬영한 분들 또한 어릴 때부터 패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가진 사람들이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젊음은 분명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돌적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젊음과 점점 멀어져 가겠죠.
우리가 젊음과 멀어졌을 때 나이든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다양한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패션에서 시니어라는 여백을 발견했듯 모든 분야에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여백이 존재합니다. 그 여백에는 분명 다양한 이야기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네,